자, 요번에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비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았던 분이에요. 일단 여성으로서 굉장히 좀 트라우마적인 상처가 있는 굉장히 큰 사건도 경험하고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해서 수많은 소위 말해서 좀 뭐 자살, 자해 시도까지도 하셨을 만큼 굉장히 큰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사연을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좀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도 스스로를 너무나 속으로 자책하게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좀 그런 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에 사연을 보니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이 너무 이제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이제 그 사이에서 어머님이 너무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이었나 봐요. 어머니 자체가 너무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랑 굉장히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그 상황에서 거의 막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시한폭탄 같은 느낌, 이렇게 폭발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뭐 주위에 손에 잡히는 걸로 그냥 다 이렇게 막 때리고, 딸인데도 불구하고 막 발로 차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형제가 있는데 또 처음에는 고르게 형제들이 학대를 받다가 그것들이 자신한테 몰리고 또 다른 형제까지 자신에게 하는 굉장히 좀 심한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일에도 좀 얽히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이분이 내면아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채널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좀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어렸을 때 그 개를 키웠었나 봐요. 근데 얼마 키우지도 않고 그 개를 말도 없이 다른 집에 보냈나 봐요, 부모님이. 그게 첫 장면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텅 비어있는 개집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었겠죠. 그것이 뭐 그 버려진 강아지의 심정에 동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싶고 받고 싶었던 그 존재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진 그런 존재에 대한 그 부모님과의 그 풀지 못한 그 감정이 나오는데, 뭐 너무나 그 무서워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뭐 무서워하는 절규가 나오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면화의 상담을 잘 진행을 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미래 체면이 시작돼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몰입이 좋았고, 여러분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굉장히 고수준의 높은 차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잠깐 끌어가면서 설명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미래 당신이 되어서 보세요. 내가 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좋아요. 나 앉아있는데 멍 때리는 건지 좋아요. 나 저 느낌 알아요. 자, 그래요. 답답한 느낌. 좋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직접 말로 좀 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아이고 기특하다. 좋아요. 너무 기특해.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가 죽었을까? 너가 지금 마음에 양파처럼 너무 많은 벽을 세워놨어. 근데 그거 하나씩 벗겨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벗기면 숨쉬기도 훨씬 편할걸, 지내기. 근데 네가 너무 거북이처럼 벽을 세우고 세상에 혼자 웅크려 있어. 근데 네가 성을 세워봤자 그게 뭐 지구만 하겠냐, 우주만 하겠냐. 조그만 방만한 거, 진짜 단칸방만한 벽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결국 너무 답답하고, 그 안에서 너의 고통이 계속 벽에서 부딪혀서 너한테 반사돼서 오는 거야. 그걸 좀 놔줘. 문을 열어. 그러면 그것들 다 빠져나가고, 너도 좀 문을 열고 나오면 아마 세상이 밝잖아. 세상에 네가 좋아하는 게 많잖아. 난 그것만 봐. 일단은 좋아요. 싫어하는 거 놔줘.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위축된 것 같아요? 자, 지가 싫대요. 뭘 싫대요? 자기가. 자기가 싫대요? 네. 아, 별 가치가 없대요. 에휴, 그래요. 자기가 못났고 자신이 없다는데 보자. 자기가 막 잘난 게 없는데 잘난 척하고 있어서 이게 들통날 것 같고 아하. 남들도 다 꿰뚫어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한테 나쁘게 대하는 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자기 본질을 알아보고 막대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될 사람이니까 그걸 꿰뚫어보고 그래서 만만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얘가. 에휴, 그래요.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있는 현재에게 미래의 당신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좋아요. 야, 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야, 만만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 어딨냐. 어? 약해 보이면은 어른으로서 정아이가 저런 부분이 약하구나 하고 이끌어줘야지. 그리고 정신 좀 차려. 왜냐면 너는 너무나 강하고 멋지고 당당한 게 맞는데 저 새끼들이 너한테 오물을 던진다고 네가 그 오물을 스스로 내재화시켜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왜 너를 남들이 던진 오물이 너라고 생각하니? 그걸 빨리 벗으면 너는 강하고 멋진 네 모습을 다시 마주할 수 있어. 좋아요. 그 새끼들 니보다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던진 거를 너라고 생각하지 마. 좋아요. 정신 차려. 내가 세상같이 굳건한 모습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줄게. 좋아요. 정신 차려. 자, 그나저나 이런 모습을 따라보면 너무나 어릴 시절부터 좀 학대받은 결핍과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결핍과 상처들에 대해서는 어떤 위로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다 알아. 남들이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마. 왜냐면 내가 다 알아. 나를 좀 봐봐. 어때? 나 멋있지? 나 괜찮잖아. 잘 살고 있잖아. 근데 네가 나다. 내가 니모? 그러면 봐봐. 나 엄청 잘난 척도 하는 것 같지? 나 되게 멋있잖아. 나 지금 뭐 남들한테 엄청 내 사랑도 많이 하고 나 멋진 사람이라고 하고 다녀. 근데 내가 너라고. 그게 답이야. 내가 너인 거.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 다 네 안에 있는 거야. 우는 모습도 당당해서 잘난 척하는 것도 다 너야. 그러니까 가슴에 맺힌 이 느낌에 네가 좀 봐. 네가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한 겹 한 겹씩 벗겨내는 거야.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그러면 결국에는 사랑이 있을 거야. 너한테 주는 사랑. 태초에 너한테 주어진 사랑. 그거를 믿고 다시 길을 좀 펼쳐. 사랑받은 아이로서 세상에 나아가.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이분의 어떤 마음 상태인지가 너무나 잘 나오죠? 그래요. 이 첫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조그만 성을 네가 세워봤자 지구만 하겠냐 우주만 하겠냐. 그 조그만 단칸방 같은 성에다가 성을 쌓고 그래서 내 상처가 부처한테 돌아오고 끊임없이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겠어요? 그 어린 시절에 너무나 학대받고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던진 오물이라고 표현하죠. 그 오물을 이제 그 오물을 집었은 내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더 세상을 나가기 힘들고. 자, 이게 소위 말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어떤 정서 상태, 마음 상태인 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거죠. 상대방은 별뜻 없이 한 행동인데도 그 이상하게 막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만만해 보여서 그런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더 막 그렇게 물론 그런 실제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자꾸 건드려지는, 소위 말해서 이 상처가 너무 아프게 건드려지니까,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오히려 더 벽을 세우고 더 이렇게 못 나가게 되고, 오히려 그럴수록 좀 더 부대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좀 이렇게 좀 센 말도 나오죠. 저 뭐뭐들, 저 SS들 다 똑같은 XS들이다 그러면서. 자, 그래서 그 몸에 묻은 오물을 너라고 생각하지 마라. 단지 그냥 오물이 묻었을 뿐이다. 그런 것들을 다 전해고, 그래야 이겨내야 강한 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미래의 내가 돼서 나를 보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봐봐라. 네가 나를 봐봐라. 미래의 나를. 나 얼마나 잘난 체하고 멋있냐. 그런데 이것도 다 너다. 너가 나고 나가 너다. 이게 다 너 안에 있던 것들이다. 그래서 네 안에 태초에 있던 사랑을 믿고 나아가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주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그냥 얘인데 얘 옆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 옆에 있는데 옆에 있으면서도 분리된 건 아니에요. 좋아요. 자, 우리 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나요? 아이고 귀엽다. 예쁘고 옆에서 봐요. 좋아요. 그냥 얘가 커봤자 조그맣고 나한테. 좋아요. 우리가 당신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미래 뭐 현재 그냥 현재로 해요. 현재. 좋아요. 현재를 사는 게 좋으니까. 좋아요. 앞으로도 우리 씨가 당신을 더 자주 느끼고 교감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나가야 좀 봐라. 멈춰서 어디를 맨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니. 항상 뒤를 보면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잖아. 양손을 내밀고 있어 나는. 그러면 그 손을 잡아봐. 그러면 내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그나저나 그 미성전자 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괴롭고 혼란스럽고 자책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과 위로를 전하고 싶으세요? 다 어쩔 수 없었어. 일어나야 했던 일이었어.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했겠니. 근데 나는 보여. 이 영혼이 성숙해졌다니까. 지금은 네가 깨질 것 같다고 느끼지. 금 같다고 느끼지. 근데 네가 되게 조그만 두꺼운 벽을 가진 작은 그릇이었다면 나는 그거를 탕탕 펴고 넓게 해서 그릇을 키워야 했어. 근데 너는 그게 넓혀져서 얇아져서 깨질까봐 무서워하잖아. 안 깨져, 안 깨져. 이게 금간대에 접착제가 붙으면서 이게 되게 굳건해진다? 얇아졌는데 엄청 굳어진다. 그러니까 애기야, 결국엔 다 이 그릇이 커지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너는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게 될 거야. 좋아요. 내가 그걸 이끌었어. 좋아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까봐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 좋아요. 솔직히 좀 의아해. 왜 네가 법을 내지? 겁내야 될 건 널 괴롭힌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왜 네가 그 사람들의 것까지 집어삼키니? 나는 네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약간 너뿐만 아니야. 너는 약간 살짝 사람이 너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아. 약간 너를 펼쳐서 남들한테까지 닿아보려는 게 커서 그 사람들의 입장까지 네가 막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몫인 것까지 네가 가져가려고 해. 그럴 필요 없다. 왜냐면
넌 지금 영혼의 상태가 아니야. 너는 네 몸 안에 혼자 들어앉아 있는 너 자신을 감당해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영혼의 상태도 아닌데 여기저기 다 너를 펼쳐서 이 사람 입장도 돼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그렇게 살 순 없어. 지금 네 역할에 충실해. 좋아요. 좋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처와 결핍들을 이겨낸 지금까지의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을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기특해. 그렇죠. 난 얘가 자랑스러워요. 좋아요. 어떤 점이세요? 솔직히 내가 얘를 맡았을 때 얘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주변에. 왜냐면 얘 너무 욕심이 많아서 다 해보고 싶대. 그래서 근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얘가. 그래서 내려갈 때 다 해봐. 내가 이거 넣어줄게. 이거 등록해줄게. 해서 얘한테 다 해보고 싶다는 거 어지간한 거 배정 다 해줬어요. 남들은 걱정했거든요. 이 조그만 영혼인 자체 이거 실패할까. 근데 나는 이상하게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웃긴 게 죽고 싶다고 하면서 버텨. 왜냐면 지 생각으론 좀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으니까 지도 무서워서 그게 아까워서 못 죽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얘가 되게 쫄보인데 강하다고 생각하고 기특하고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끌어가도록 할게요. 이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뭔가 굉장히 큰 존재이고 마치 이 큰 존재가 아기처럼 이 아이를 자신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그 미성년자 때 있었던 굉장히 그 아픈 상처의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심하게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작은 영혼의 그릇이 이거를 두껍게 크게 터지게 만들기 위해선 그거를 이렇게 망치로 때리고 잡아 늘리고 찢어지면 접착제로 붙이고 납땜질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이게 그러다가 깨져버릴까봐 망가져버릴까봐 그렇게 겁내고 두려워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건 절대 깨지지 않는다. 이것을 크고 멋지게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정말 기특하다. 처음에 소위 말해서 영혼이 이런 것들을 욕심이 많아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할 때 너무 연약해 보고 작아 보이니까 이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그걸 너무 잘 해냈다. 그래서 대견하다.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죽지 않고 그런 것들 이겨내고 버텨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도 좀 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으면서 얘기를 진행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뭔가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걸 설계했을까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웃기지? 나 이럴 줄 알았어. 왜냐면 지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웃겨. 이게 우리는 올라가면은 못 느껴요. 그런 걸 못 해보거든요. 영혼일 때는. 근데 얘는 그걸 동경했어요. 막 해보고 싶대요. 막 드라마 같은 거 막 너무 막 가슴이 찢어져도 보고 막 세상이 무너져도 보고 그거를 막 딛고 일어나가지고 약간 영웅인 것처럼 내가 막 그 상처를 통해서 남들한테 힘도 줘보고 약간 그런 영웅 서사 같은 거 지가 해보고 싶다고. 근데 네가 지금 느끼는 그 고통 같은 거 다 네가 동경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게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네가 너무 바랐던 거라서 얘가 자기 의도대로 잘하고 있구나 생각해요. 잊지 마. 그거 힘들 때면 생각해.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네. 내가 지금 육체가 있어서 여기 살고 있어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구나. 와,
지금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구나. 너무 좋다. 음. 그렇게 생각해. 네가 바랬던 거잖아. 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가 어떻게 사주길 바래요? 앞으로는? 얘야, 좋고 나쁜 거 없어. 왜냐면 생각해봐. 까만 게 있어야 하얀 게 있지. 행복하기만 하면 행복인 줄 모르고 나쁘기만 하면 나쁜 줄 몰라. 그래서 너는 그걸 알기 위해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더 큰 고통을 느껴야 하는 거고, 이게 사람들은 분리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리된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쁜 건 맞닿아 있는 거고, 내가 뒤집어 볼 수 있어. 언제 나쁜 일이 있었으면 이 나쁜 일 덕분에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을 집중하세요.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오는 행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바닷물인데 바닷물에 조그만 모래알이 떨어졌다고 바닷속에서 그 모래알에만 고개를 파묻고 보지 마세요. 뒤로 빠지셔서 바다를 보시고 여전히 평온하고 빛이 부서지는 반짝반짝한 바다를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삶이 아름답다는 거. 네가 원하는 행복은 언제든 뒤집어서 볼 수 있어. 꺼내서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배치되어 있어, 행복들이. 잘 봐줘. 좋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는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으면 자신이 무슨 벌을 받았나 자책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책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나는 빨리 겪을 수 있는 걸 빨리 겪고 영원히 성숙해질 수 있다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내 생각은 그래요. 다른 영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걔네들이 자질이 있어. 우등생이었어. 뭐라고요? 우등생이야. 우등생이다. 여기서 말하면 우등생. 그 영혼 중에서도 되게 건방고 쉽게 부서질 것 같은 애들이 있고 되게 욕심도 많고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시작부터. 그 친구들이었어. 너네들은 다. 그래서 다 옆에 있는 애들이 널 봐주는 애들이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 선물이야. 왜냐면 어차피 조금씩 나눠서 가지고 온 애들은 몇 번이고 반복해야 되거든. 근데 너네는 그 몇 번을 반복할 거를 뭐 한두 번에 해서 오는 거야. 너네는 우등생이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돼. 너희 영혼의 그 튼튼함, 타고난 튼튼함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거를 겪고 일어나는 게 더 빛나는 거야. 그게 너 영혼을 빛나게 해줄 거야.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영혼들은 이 땅에 올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다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서 성숙한 어떤 경지를 이뤄야 이 영혼들이 돌고 도는 하나의 원, 이 세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계속 영혼을 보내고 영혼들이 에너지를 보내고 우리가 그 성숙한 에너지로서 세상을 또 만들어요. 세상을 만들어요.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아이고 어쩌나 또 가야 되는데 어쩌나. 근데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 포기만 안 하면 네가 지금 뭐 괴롭든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든 다 여기서는 그럴지 몰라도 다시 올라가서 되짚어보면은 의미가 또 있을 거거든. 그러면 또 되돌아보고 그러면 너 또 가고 싶어질걸? 또 오고 싶어질 거라니까. 왜냐면 미성숙한 영혼은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영혼이 이걸 바라거든요.
필요하다고 느끼고 영혼이 끌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올라가서 무슨 말을 내가 할지, 올라가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내가 여기서 뭘 얻었는지. 어차피 거기 가면 다 말하거든요. 그리고 짚어줘요. 어떤 부분을 얻었는지. 그 전에 조금 한 발 더 내딛어봐요. 내가 여기서 뭘 얻었는지, 그 위에서 그 옆에 있는 존재가 해줄 수 있는 말을 내가 먼저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런 누군가가 지켜주는 존재도 같이 오는 걸까요? 근데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 시를 동시에 하기도 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얘가 제일 신경 쓰여요. 제일 예쁘고. 근데 여럿이서 이게 하긴 하는데 각자 제일 신경 쓰는 애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좋아요. 어떤 점에서 신경 쓰이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영혼이 조금 비슷한 애들끼리 배정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나도 본질적으로 얘랑 닮은 게 있어. 좋아요. 자, 그래서 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중간에 끊을까 말까 좀 했는데 일단 좀 더 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설계를 했나 그랬더니 막 웃잖아요, 그죠? 사실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올 때 너무나 젊은 나이에 사건 사고를 너무 많이 겪어서 지긋지긋해서 오신 분인데 그 입장이 이렇게 바꿔보니까 이렇게 웃음이 난다. 네가 동경했던 거 아니냐. 그래요. 동경했던 거 아니냐. 이런 가슴 찢어지고 이런 상처와 또 그걸 딛고라는 영웅서사, 이거 네가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니냐. 동경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네가 육체가 있으니까 경험하는 거다. 이런 말 했었고, 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냐고 했을 때 여기 너무 예쁜 말들이 있었죠. 행복과 불행은 다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고 양쪽 측면이 있는 거고 맞닿아 있는 건데, 그래서 뭔가 인생은 바다인데 거기 모래 하나를 딱 떨어졌는데 그거를 멋진 바다를 못 잡고 모래 하나를 찾겠다고 막 그거 하나 들여다보고 있을 거냐고. 그리고 멋진 바다를 보면 되는데 너무 작은 거에 집중하지 마라. 이 전체적인 삶이 아름다운 걸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배치되어 있다. 행복과 불행은 다 뒤집어서 볼 수 있는 거다. 이 얘기가 나왔고, 벌 받았다고 이렇게 자책하는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삶이 너무 괴로우면,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오히려 그런 영혼들이 더 우등생인 거다. 우등생인 거다. 이런 거죠. 다른 영혼들이 3번, 4번 반복하고 네가 한꺼번에 확 짧고 굵게 경험하는 거다. 이제 여기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동기들 중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의 길을 간 동기들이 있고, 좀 사업을 나가서 용기 있게 던져난 그런 동기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래서 이제 회사원의 삶으로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10배 이상의 부를 축적하니까 부럽죠.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얘기하면 그 인생의 굴곡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막 빨간 딱지 붙이고 막 온 가족이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그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직장인의 삶의 궤적이 약간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사업을 하는 사람의 궤적의 흐름은 막 이런 흐름을 타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거쳐야 거기까지 가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직장인의 삶은 그냥 이 정도의 굴곡을 걷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행복과 불행이 같이 맞닿아 있다는 거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더 크게 하는 영혼들은 더 우등생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견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의 궤적을 겪는 삶은 그냥 그 정도의 불행과 행복만 겪을 테지만 이 정도의 큰 궤적을 그리려면 그만큼 더 용기 있고 용감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우등생 영혼이 그런 경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걸 뒤집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뒤집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뭔가 내 앞에 닥친 그 괴로움과 불행 자꾸 그 눈앞에 모래알만 보는데 좀 크게 봐라. 크게 봐라. 모든 것들은 같이 오게만 아니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행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이 지긋지긋한 괴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근데 어쩌나 또 가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여기 참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또 그렇게 골라가면 여기 또 오고 싶어 할 거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긋지긋하지만 저쪽 세상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체험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놀이공원에 가면 꼭 어렸을 때 그 귀신의 집 찾아가잖아요. 막 우리 애들도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무서운 걸 싫어하면서도 놀이공원 가면 귀신의 집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그런 거를 체험할까요? 그 체험 자체가 좋은 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무서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또 나오고만 또 그것이 막 보게 되고. 왜 우리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우리 세대 그 전설과 제일 무서운 프로가 전설의 고향 같잖아요. 저도 막 그 볼 때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막 그렇게 눈 가리면서 막 보게 되고, 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럼 또 부모님은 보지 말라고 근데 또 굳이 찾아보게 되고. 이게 삶의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라.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와서 저쪽에 가면 이제 우리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 그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이게 의외로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이제 그 미래체험 상담을 하면서 참 의외로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장면. 그러니까 꼭 강연을 목표로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하는 장면이 꼭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체험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체험을 듣고 싶어 해요. 간접적으로라도 그 체험을 같이 듣고 나누고 싶어 하죠. 이게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체험만 얻으려고 하고 나쁜 체험은 자꾸 거절하죠. 이 둘은 같이 오기 나련인데, 한 쌍인데 음과 양이 하나인 것처럼, 어둠이 있으면 밝은 게 있는 것처럼 이 한 쌍인데 이 반쪽만 자꾸 얻으려고 하니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나 그 괴롭고 힘들어서 자꾸 자살 시도와 자해도 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아이고 애기야. 근데 나는 걱정이 됐지만 얘는 되게 걱정했거든요. 자기가 깨져버릴까봐. 자기 그릇이 깨질까봐. 근데 나는 지켜만 봤던 게 뭐냐면 지가 깨뜨릴 것 같았어요. 지가 그럴 때마다 몇 걸음 앞에, 몇 걸음 진짜 내디디면 끝날 것 같을 때마다 지가, 얘는 욕심이 많아서 아씨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앞에 코끼리 있을 것 같은데, 아씨 아까운데 이러면서 지가, 난 얘 알아요. 얘가 진짜 조금만 더 있으면 진짜 죽는데 거기서 지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걸은 걸 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물론 나도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육체는 없지만 조금 안타까운 게 영혼도 미세한 상태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안 그런 걸 난 알거든요, 본질적으로. 얘가 진짜 죽고 싶은 건 아니고 죽지는 않겠구나, 이걸 알거든요. 다 보여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조금 그 꼴이 조금 웃기고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고, 아이고 아가야 네가 그래봤자 니는 살 거 다 안다 이러면서, 어쨌든 자기가 내려와서 바라던 걸 잘 잘하고 있구나, 씩씩하다 경영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이 자살하는 사람들과 영혼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아이고, 왜 굳이 한 번 부서졌다가 오려고 하는지. 깨질 것 같죠? 근데 살아있으면 안 깨져요, 영혼은. 영혼이 질겨요. 살아만 있으면 어떻게든 이어지고, 어떻게든 되는데, 죽는 거는 한번 깨졌다가 오는 거야, 무서워. 산산조각이 났다가 위에서 복구시키고 다시 오는 건데, 글쎄요, 이게 복구가 되긴 하는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한 번 깨졌다가 오면 애들이 좀 힘들어. 더 중심 잡기가 좀 힘들어. 적응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릇이 금 갔을 때 깨질 것 같지만 그 접착이 되면서 더 굳건해진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한 번 깨졌으면 그 균열을 메꾸는 게 여러 삶이 필요해. 여러 생을 통해서 균열을 메꿔야 되는데 그 생 동안에 균열을 메꾸는 동안에 그 틈이 아직 있어서 더 밑으로 더 깨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지 마. 안 그랬으면 좋겠어.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 중에 그 우등생의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이 있나 봐요. 그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우열을 가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보다 보면 이게 사실 여기서는 뭐 그런 성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누가 느리든 빠르든 그걸로 막 그렇게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왕이면 빨리 성숙해지면 좋으니까 타고난 게 좀 애들이 영혼이 크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좀 주머니가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우리가 빨리 성장하게 서포트해주는 게 우리 역할이고 좀 작은 애들은 작게 조금씩 키워주는 게 우리 역할인데 그냥 그걸 내가 알기 쉽게 우등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굉장히 유복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영혼들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렇게 부유하고 영혼은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그 영혼들은 애기들이에요. 왜냐면 아직은 세상에 내보내긴 해야 되는데 너무 큰 고통까지는 감당을 못할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세상을 맛보기로 한번 보세요. 맛보기. 봐봐, 겁먹을 거 아니지? 하면서 애기들 달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애기들 약간 사탕, 약간 원래 되게 쓴 약 먹어야 되는데 일단 딸기맛 사탕부터 시작하듯이 적응시키는 애기들. 약간 어린이 풀장에 놀고 있는 애기들. 좋아요. 근데 너희들도 처음엔 다 그런 거 겪었을 거야. 그래요. 물론 그런 차원에서 내려왔는데 또 이 땅에서 현실에서 쌓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잊고 살고 헤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괴로움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그것들도 다 자기 길이에요. 내가 헤매고 있다고 뭐라 할 수 없어. 왜냐면 헤매는 것도 그 과정이야. 누구는 몇백 번 살아야 될 수도 있어. 누구는 이렇게 와서 영혼의 존재? 약간 누군가를 어렴풋이 느끼고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도 있는 건 계속 그냥 그런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괴로워하면서 내가 온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길이라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주머니가 큰 애들, 빨리 뭐 깨우치는 애들도 좋지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몇백 번 삶을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된 아이들의 그런 거? 얻는 빛? 그러면 그 영혼의 그 진한 빛? 그것도 진짜 다른 거거든요. 너무 그것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깨닫지 못한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 너는 그런 진득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좋아요. 자, 여기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그 자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잠깐 끊고 갈게요. 이게 이제 너무나 인상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 사람만 있으면 영혼은 깨지지 않는데 자살하는 건 영혼을 박살내고 오는 거다. 그렇게 박살냈으면 복구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삶과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왜 굳이 그러려고 하느냐. 근데 분명히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참 이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전달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자살하면 안 되느냐? 자살하면 벌 받나? 자살하면 뭐 지옥 가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자살로 사별하신 분들과 상담 이렇게 그 만남고 화해하는 작업을 얼마나 많은데요. 다 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영혼도 벌받거나 낙오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어떤 영혼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에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굉장히 둘러가는 길이 있고, 심지어 뒤로 돌아서 뺑뺑뺑뺑 돌고 가는 길도 있다는 거죠. 좁게 보면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큰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때로는 그렇게 수백 번 반복하고 반복해서 담금질을 통해서 그 빛나는 빛이 더 진하고 우려운 빛이 나올 수도 있긴 하다는 겁니다. 다 그것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다들 편안하고 유복하고 행복한 삶을 바란다면, 아니 지름길이 있는데 왜 자꾸 둘러가려는 거야 이거죠. 그렇게 가면 그 과정을 또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자살을 마음먹는 많은 분들이 죽음 자체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괴로움이 끝나길 바라는 거거든요. 이 괴로움이 끝나는 방법으로 이 삶을 꺼버리는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살은 그 목적에 정반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굳이 선택하냐는 거죠. 그냥 그것만 건너가면 완전히 다른 삶을, 반전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참지 못하고 왜 뒤로 가려는 거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낙오되거나 완전히 지옥에 가능한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굳이 어렵게 영혼을 박살내가면서 그런 경험하느냐. 사람만 있으면 깨지지 않은 채 잘 붙여서 더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우등생 영혼과 아기 영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등생 영혼은 현실의 삶에서 더 부유하고 멋지고 극적인 삶을 살고, 아기 영혼은 막 시행착오를 겪고 그런 거 아니냐? 정반대라는 겁니다. 정반대. 우리도 학교에 갈 때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잖아요. 막 걷지도 못한 애들한테 미적분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에 맞는 난이도의 학교를 보내는 거잖아요. 영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영혼의 관점에서 오히려 유복한 삶이 아기 영혼들이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죠. 딸기 사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돼서 영혼의 내공이 붙고 이제 좀 뭔가 근육도 붙고 우락부락해지고 힘이 세지면 람보처럼 막 정글에 나가는 이런 삶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런 궤적의 삶에서 더 큰 체험과 굴곡이 있는 삶을 선택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것밖에 성장 못하는 영혼은 이런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를, 이 굵고 큰 삶을 한 번에 원샷으로 압축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전의 양면 같고 같이 붙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들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괴로운 삶 속에서 그 삶을 좀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좀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 그 안에서 부유함이 너 안에 무슨 가치일까 생각을 해서 영혼이 진짜 원하는 부유함, 영혼이 생각하는 부유함이 뭔지 그걸 쫓아야 돼. 왜냐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진짜 재벌? 막 진짜 막 돈 쌓아놓고 이런 걸 생각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안 편할 수 있어. 공허할 수 있어. 그러면 영혼이 생각하는 부유함이랑 좀 거리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디어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부의 이미지를 뭐 쫓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애들 보낼 때 애들이 정말 원하고 방법을 쓰면 다 주워 먹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걸 다 먹을 수 있게 했는데 그런데도 애들이 공허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정의한 자기 영혼이 생각하는 부유함을 쫓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걸 생각하시고 생각하면 하고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고 하면 그 부유함이 당신에게 길이 보일 거예요. 찾아올 거예요. 그래요. 그 영혼의 부유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애들마다 단계가 달라서 사실 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까처럼 딸기맛 사탕 필요한 애들은 진짜 필요한 게 사람들이 말하는 돈 쌓아놓고 막 실컷 갑질도 하고 이게 걔네들은 정말 그 단계에선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구가 무섭지 않구나. 근데 어떤 애들한테는 뭐 그렇겠죠. 나누는 것이 부유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나를 드러내는 거, 그걸 나를 드러내서 남들이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군요. 남들이 그런 반응을 해주는 거에서 부유함, 충족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1차적이지 돈 같은 거는 부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원하는 그 길을 찾으면 돈은 따라오는 거. 좋아요. 뭔가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영혼들의 타고난 소명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신만의 타고난 뭐 사명이나 소명을 찾는 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영혼이 원하는 거. 내가 했을 때, 떠올렸을 때 막 벅차고 해야겠다라고 드는 거.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보기엔 얘는 그걸 좀 아는데 헷갈려 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찾아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 거에 띄고, 약간 그게 있어요. 소명이라고 하면 너무 뭔가 거추장스럽고, 뭔가 엄청 큰 거 같고, 뭔가 무서울 수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벅차고, 나 왠지, 나는 이번 생에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게 있거든요. 해보세요. 그거예요. 좋아요. 자, 그리고 또, 그 여성으로서 굉장히 좀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있는 여성으로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나는 육체가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나는 지금 다 모든 걸 다 살펴볼 수 있잖아. 그래서 기분 나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내 생각은 그래요. 지금 솔직히 여성의 몸이라서 더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되니까, 그걸 감당이 되니까, 그걸 느끼기 위해서 온 건데,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 슬프지. 근데 그 속에 영혼이 성숙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어린 영혼들한테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더 너를 깎였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깎인 게 아니라, 깎인 자리에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차올라. 그걸 명심하세요. 내가 잃은 것보다 잃은 자리에 뭐가 생겨 있어요. 그걸 나눠주세요. 좋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꼭 더 전하거나 강조할 말 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겠어요? 그냥 뭐 다들 착하고 잘하고 있고 착하고 그런데 생각 좀 해볼게요.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냥 흐름. 우리는 다 같이 그 흐름에 한데 있던 애들인데
여기 육체를 얻으니까 떨어져서 고통이 생기죠. 분리된 느낌 때문에 원래 흐르고 있다가 분리돼서 굳어버리니까 혼란스러워해. 근데 육체에 있지만 갇혀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흐름을 다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멈춰서 가지고 그걸 다시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요.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멈춰서 더듬어보는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그냥 지금 하듯이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좋아요. 잡념이 나면 잡념을 파고 들어가서 그 고요한 수면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들을 들여다보는 마음을 울리는 소리도 있을 거고 더 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거를 좀 30분씩이라도 해보세요. 좋아요. 그럼 어떤 도움이 될까요? 내가 아주 고요해져. 내가 평온해지고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 봐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를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남들의 그 말이라던가 생각, 선입견, 그 파도에 휩쓸려 사니까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걸 한 번씩 씻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영혼을 좀 씻고 다니세요. 좋아요. 자,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았죠. 참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들었던 내용이고 편집할 때도 들었던 내용인데 또 들으면 또 이렇게 참 고씹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았죠. 그 소명을 찾는 길에 대해서 소명 너무 거추장하고 뭐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내 가슴에 벅차오르는 뭔가가 있을 때 그 느낌을 따라라. 그 느낌을 따라갈 때 부유함이나 돈은 따라오게 마련인데 우리는 자꾸 돈을 자꾸 쫓아가죠. 그래서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 그게 너희 삶에 부유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그 부유함도 오는데 그냥 막연히 우리는 제가 참 그 초창기에 그런 질문 참 많이 했어요. 왜 부자 되고 싶으세요? 대부분 여기 대답 잘 못해요. 그냥 부자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부자 되면 행복할 것 같아서요. 그 부유함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다 모호해요. 추상적이에요. 그냥 막연해요. 그냥 왠지 막연히 좋을 것 같은. 바로 이런 사람들은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절박하게 부자가 돼야 할 그 이유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말 그런 부유함이 필요하다면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찾아야 되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진정한 소망과 소명을 찾아가야 되고 그게 이제 내 삶을 가장 바꾸는 길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여성으로서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에게 참 그래요. 이분이 그 내가 육체가 없는 입장에서 영혼의 입장에서 참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단 말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 여성의 몸에서 느끼는 특별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건 분명히 있다. 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남자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뭔가 내가 깎여 나갔다. 내가 줄어들었고 파괴되었고 복구할 수 없는 이런 경험을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깎여 나간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것이 돋아나게 된다. 새로운 것이 돋아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다 하나의 흐름이었는데 이제 그 흐름에서 이제 우리가 또 구체적인 체험하기 위해서 육체를 얻고 육체를 얻다는 건 탁탁한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만큼 물질이 된 만큼 부자연스럽고 자유가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의 자유로운 흐름이었던 그 시절을 다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그게 바로 고요히 조용한 방에서 명상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네요. 뭐 영혼을 씻는 거다. 이런 거죠. 우리 여자분들 피부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화장을 하는 것보다 세안하는 거. 세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매일 세수하는 거 가르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아무리 주의를 해도 밖에서 받는 먼지와 오물들, 이 노폐물들이 이 쌓여있는 것들이 씻어내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몸도 그렇게 씻는데 우리의 마음은 말입니다. 마음은. 자, 그래서 갑자기 카메라가 다 돼가서 좀 급히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배터리가 갑자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상담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번호 따로 없으세요? 근데 나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긴 했어요. 왜냐면 얘가 그런 책을 읽었거든요. 영혼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런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해보고 싶은데 미국에 있어서 난 해볼 수 없겠지? 돈도 엄청 들 테고 그런 사람들은 예약이 얼마나 밀려있겠어? 이러면서. 근데 나는 얘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이게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도 어머니가 이런 것도 소개시켜주고 한 거잖아요. 이게 다 웃긴 게 또 이게 근데 또 말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생각하고 놔주세요. 얘도 그걸 해보고 싶다 하고 근데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놨거든요. 집착하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하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놔니까 이게 돌아서 얘 엄마가 이걸 봐가지고 유튜브를 봐서 해봐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얘 엄마가 이런 걸 얘는 얘 엄마가 이런 걸 관심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돌고 돌아서 찾아오게 돼 있으니까 놔주라고. 좋아요. 바라고 놔줘. 좋아요. 놔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봐요. 왜냐면 안 놔준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 계속 안 돼. 안 되니까 바래. 그러니까 그것만 근데 그 상황에 집착하면 그 상황이 이어진단 말이죠. 이것도 흐름을 만들어야 하나의 흐름을. 그러니까 놔주면 이게 인간이 육체를 얻으면 상상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게 갇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놔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 흐름을 찾아서 어떻게든 이게 돌아오게 어떤 흐름이든 나한테 맞는 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집착하면은 그 안 되는 상황의 흐름이 생겨요. 안 돼, 연속이야. 그래서 놔주라는 거군요. 될 것 같으면 계속 생각 안 하지. 그렇군요. 좋아요. 너무 멋진 조언이었고요. 자,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서 빨리 좀 마음이 급해지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죠?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의 메시지 해설을 듣고 싶었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바라는 걸 왜 놔줘야 되느냐. 그래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바라고 놔줘야 된다. 놔줘야 이게 돌아서 나한테 온다. 이분도 처음에 이런 상담을 저한테서 몰랐을 때 이런 상담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나만 할 수 있지 우리나라는 불가능하고 돈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그냥 놔버렸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가 제 채널을 알고 소개해줘서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놔줘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 바라는 걸 꽉 붙들고 있죠. 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놓지 못하는 걸까요? 놓으면 안 올까봐, 잊어버릴까봐,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이게 바로 놓지 못하는 이유가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자,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법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실 끌어당기는 법칙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얼마나 편해요. 상상하는 대로 스포츠카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막 멋진 애인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실제로 이룬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끌어당기의 법칙은 핵심은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걸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걸 끌어당기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코로나 때였나? 한번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 중에 어떤 일을 썼냐면 갑자기 기저귀하고 휴지를 사재 깨는 일이 벌어져서 온 마트에 휴지나 이런 것들이 다 동나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미개한 이런 후진국도 아닌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일 없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뭐 때문에 어떤 펄프 공장에 뭐 문을 닫는다든가, 그래서 이제부터 양질의 휴지나 기저귀를 갈 수 없게 된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우리에게 휴지가 부족한 상황이 닥치는 거야? 그러면서 필요도 없는 휴지를 막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런 건 사실이 아닌데 단지 그 믿음 때문에 실제로 그런 현실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비일비재하게 일입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고시원 아주머니의 지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고시원에서 라면을 먹게 하는데 라면을 하루에 한 개씩만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고시원 학생들이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쟁여놓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니까 쟁여놓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꾸 라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도 역발상으로 그냥 라면을 창고에 싹 이렇게 채워냈대요. 먹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웬걸? 오히려 라면을 안 가져가더래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늘 라면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내 방에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놔줘야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움켜쥐고 있다는 건 이게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잖아요. 그 현실이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현실이.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걸 간절히 바라고 놔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더라는 겁니다.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은 창조하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생각을 우주로 날려보내면 즉시 우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만들고 준비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그게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놓아야 나한테 온다는 게 바로 이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좀 설명이 조금 미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이 좀 급해서 일단은 마무리 듣고 또 되는 대로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의하거나 노력할 것도 있을까요? 솔직히 상처 주지 말라 이런 거는 이미 알고 있으실 것 같고, 말의 중요성을 아는 분 같으니까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많은 애들이 찾아올 건데, 아이고, 걔네들의 마음의 구멍을 좀 잘 봐주세요. 그렇군요. 그게 다예요. 알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꼭 강조하거나 전화만 했다고 이제 마무리 주겠어요? 나는 뭐예요? 너가 좋아하는 그곳 물장구 치고 풀밭에서 뛰놀고,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의 놀이터, 세상을 지금 100% 즐기는 모습이 난 다 보이거든. 왜냐면 나는 시간이고 뭐고 그냥 다 넘어서 볼 수 있으니까 영원이잖니. 그래서 너는 결국에는 놀이터를 즐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거는 소풍이라고 생각해. 마음껏 즐기고 흙장난도 치고 막 머리카락 다 엉클어지고 벌레도 잡고 이러고 와서 나중에 그때 나랑 얘기하자. 얘기는 나한테 얘기 다 해줘. 그게 잘 놀다 와.
그래요. 앞으로도 이렇게 늘 함께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실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 마음으로 우리 꼭 안아주시겠어요? 그래요. 아이고.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아, 애기랑 남편이 있어. 그런 기분 어때요? 아이고, 그냥 이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느낌 약간, 더 느껴보세요. 네. 이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납니다. 하나, 다섯, 심호 크게 하시고 이제 오셔도 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시험 뜰게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좀 신기해요. 네? 신기해요. 신기했어요? 어떤 점이 좀 신기했어요? 나인데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되는 대로 말한 것 같아요. 음, 난데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하신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잘하셨어요. 자, 어쨌거나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끝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정말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하자면, 이분이 이제 너무나 여성으로서 아픈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나 세상과 단절하고 벽을 쌓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 영혼이 사람만 있으면 깨지지 않는다. 이 영혼의 그릇이 커지기 위해선 잡아 늘리고 때리고 금이 가면 납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더 커지는 거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면 더 크고 멋진 그릇이 되는데 부서지지 않는다. 다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자살하게 되면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 과정을 그런 오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은 내가 깎여나가고 아프고 줄어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거기서 새살이 새로운 것이 돋아나는 과정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고 얻게 된다. 오늘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몰입이 잘 됐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이게 한 해 만에 될까 했는데 그 아기를 만나고 응?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쁘고 기특하고 애를 좀 잘해줘야겠다는 생각? 그러니까요. 뭔가 약간 지켜야 될 게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나저나 그 행복한 미래의 본이 돼서 현재를 보니 어떠셨어요? 오히려 약간 진짜 애 보듯이 제가 감정이 감화가 안 됐어요. 저는 그냥 이미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막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아이고 힘들지. 근데 지금은 그게 겪어야 될 때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기. 그때 했던 말들 기억나세요? 지금은 정신 차리라고 했던 것 같았어요. 정신 차리고. 아이고 기특하다. 기특해. 잘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기가 죽었을까? 너 지금 마음의 양파처럼 너무 많은 벽을 세워놨어. 근데 그거 하나씩 벗겨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너 그렇게 벗겨보면 숨 쉬기도 훨씬 편할걸? 근데 네가 너무 거북이처럼 벽을 세우고 세상에 혼자 웅크리고 있어. 네가 성을 세워봤자 그게 지구만 하겠니? 우주만 하겠니? 그 조그마한 단칸방에 벽을 세워놨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니? 그 안에서 고통이 너에게 반대해서 오는 거야. 놔줘. 문을 열어. 그러면 다 빠져나가고 너도 문을 열고 나오면 세상이 밝잖아. 세상에 네가 좋아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봐 일단. 싫어하는 거 놔줘. 라고 시작해서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거 다 본인 한 말입니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약간 드문드문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말 해보고 들어본 기분 어떠셨어요? 어렴풋이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스스로 얹혀있다고 느껴졌고 좀 약간 정체돼 있다고 느꼈어요, 마음이. 근데 혹시 그랬구나. 역시
내가 이렇게 성벽을 세웠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 본래 영혼이 스스로 깨질 것 같다고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아니다. 그것이 접착제로부터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런 과정이었고 그럴 거고 이런 말들이 어서나 누가 이런 말 좋겠냐. 제가 그래서 해주네요. 이때 나온 말은 정말 녹음해서 드릴 건데요. 이때 나온 말은 정말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어떤 전문가도 해줄 수 없는 본인의 삶에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조언들을 이때 듣게 됩니다. 왜? 이 우주에서 본인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분자가 본인에게 직접 해주면 때 그래요.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 미래의 조언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공유해줄 마음은 없으세요? 음성을? 그건 괜찮은데 근데 제 과거 얘기는 좀 두리뭉술하게 봤어요. 그래요. 아무튼 이런 거 용기 내서 공개 허락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상담받아 소감은 좀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기대를 안 했거든요. 기대하면 실망할 것 같아서. 왜냐면 어차피 이랬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지금 편하고 이게 확실히 단어는 할 수 없지만 그 애가 조금 세워진 게 느껴져요. 출정다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스스로를 기특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좀 이상한 기분? 약간 후련해요.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음성 공개 허락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녹음된 거 가시는 게 카톡으로 저한테 와요. 네. 조용하시게 꼭 들어보세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잘 들어가시고요.